외로움 끝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인연. 그날 새벽이었어요. 창문 밖으로 스산한 바람이 흘러들었고 주방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 불빛은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제게 남은 건 오직 정적뿐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밥을 지을 때마다 자동으로 두 그릇을 꺼내는 제 손을 볼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남편이 좋아하던 김치통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먹지도 못하면서 버리지도 못한 채 그저 세월 속에 묻혀갔어요. 그날따라 창문 유리에 비친 제 얼굴이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주름진 피부 사이로 지난 세월의 그림자가 스며 있었고 무표정하게 굳은 입술이 더 이상 말 한마디도 내뱉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때 문득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귀가 멈췄습니다. 누군가의 생일 파티인 듯 했어요. 젊은 사람들의 웃음이 벽을 타고 올라와 제 방 안까지 들어왔고 그 밝은 소리가 내 외로움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주전자 물이 끓는 소리가 나서 고개를 돌렸지만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싸늘했어요. 창문을 닫고 전기포트를 끄려던 순간 문틈 사이로 누군가의 편지가 끼워져 있는 걸 보았죠. 입주민 공지라고 적힌 인쇄물 아래에는 손글씨로 쓴 문장이 한 줄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같이 아침 산책하실 분?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그 글씨가 얼마나 간절해 보였는지 마치 제 마음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의 초대 한 줄이 이렇게 마음을 흔들 줄은 몰랐어요. 이웃과의 관계라는 건 오래전 끊어버린 선처럼 느껴졌는데 그날만큼은 그 끊어진 선이 다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며 저는 조용히 의자를 끌어 창가에 앉았어요. 그리고 달빛 아래서 편지를 한 번 더 읽었죠. 그 글씨 끝에 묻은 외로움이 제 마음에 번져들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거실 바닥을 비췄을 때 저는 조심스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끝에는 노란 스카프를 두른 여자가 서 있었어요. 그녀는 제 또래로 보였고 손에는 작고 낡은 종이컵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어제 쪽지 보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어딘가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낯선 이웃과 대화를 나누는 게 이렇게 낯설 줄 몰랐습니다. 봤어요. 근데 정말 산책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레 묻자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혼자 다니면 자꾸 발이 느려지더라고요. 누가 옆에 있으면 좀 다를까 싶었어요. 그 말에 묘하게 마음이 놓였어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공원 입구로 향하는 길에 가로수 사이로 새들이 지저귀고 이슬 냄새가 났어요. 이 근처 오래 사셨어요? 그녀가 묻길래 고개를 끄덕였죠. 남편이랑 이 동네 들어온 게 벌써 25년은 됐네요. 지금은 혼자지만요. 제 말에 그녀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저도 그래요. 남편 먼저 보내고 나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길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낯선 이웃이 아니라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졌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커피를 나눠 마시며 그녀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선자 씨였어요. 이름이 햇살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죠. 그녀는 제게 말했다요. 요즘은 사람 만나는 게 더 무섭더라고요. 다들 바쁘고 조심스러워요. 근데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녀의 말 끝에서 바람이 스쳤고 제 눈가가 조금 시려왔습니다. 그날 산책은 오래 기억에 남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그녀가 제 팔을 살짝 잡았을 때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문득 생각했어요. 누군가와 걷는다는 건 단순히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는 일일지도 모른다고요. 며칠 뒤 선자 씨와의 산책은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면 이상하게도 하루가 기다려졌어요. 겨울 냄새가 서서히 짙어지고 있었고 공원 벤치에는 낙엽이 겹겹이 쌓여 있었죠. 그 길을 함께 걷는 동안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습니다. 사실요, 전 아들이랑도 요즘 연락이 끊겼어요. 선자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왜요? 요즘 젊은 사람들 바쁘긴 해도 어머니한테 연락은 해야죠. 그녀가 작게 웃었어요. 제가 간섭을 많이 했거든요. 며느리한테 이것저것 조언했는데 그게 잔소리로 들렸나 봐요. 그녀의 말이 제 마음에 깊게 꽂혔어요. 마치 제 얘기 같았거든요.
저도 한때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밥은 먹었는지 아이는 잘 크는지 묻곤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짜증 섞인 답이 돌아왔죠. 어머니, 저도 좀 제 방식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 말을 듣던 날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보다 울었습니다. 우리 나이엔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지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선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요, 이렇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서 다행이에요. 혼자서는 버티기 힘들었을 거예요. 집에 돌아오니 방 안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식탁 위엔 차가 식어 있었지만 마음속엔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죠. 외로움이란 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희미해지는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창문에 맺힌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산책은 못 나가겠구나 싶어 전화를 들었는데 선자 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에서 차 한잔 해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집 문을 열자 오래된 국화향이 퍼졌습니다. 벽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고 거실 한켠엔 손때에 묻은 찻잔 세트가 놓여 있었어요. 이거요, 신랑이 살아있을 때 사준 거예요. 그땐 왜 이런 게 좋은지 몰랐는데 이젠 이걸 닦는 게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죠.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눈가의 주름마다 세월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선자 씨, 가끔은 이런 게 가족보다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 말에 그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는 여전히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어갔습니다. 남편을 잃은 뒤의 공허함, 자식에게 받지 못한 이해, 그리고 노년의 외로움. 그 모든 게 우리 사이에서 자연스레 흘러나왔어요. 그날 이후 선자 씨 집은 제게 두 번째 집이 되었습니다. 퇴근길에 들르는 자식이 없는 대신 그 집의 불빛은 제 외로움을 덜어주는 작은 등불 같았어요. 사람의 온기란 게 얼마나 큰지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인연이란 게 그렇더군요. 따뜻한 순간 뒤엔 언제나 그림자가 따라왔어요. 어느 날 아침 선자 씨가 산책 약속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엔 늦더라도 문자라도 보냈는데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그녀의 집을 찾아갔죠. 현관 앞에는 우유 2개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선자 씨, 문을 두드려도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관리소의 도움을 요청해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약봉지가 쥐어져 있었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어지러워서 좀 쉬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미소를 지으려 애쓰고 있었죠. 저는 서둘러 물을 가져다 주며 손을 잡았습니다. 병원 가야 해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병원 가면 더 외로워져요. 그 말이 얼마나 슬프게 들렸는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그녀의 안부를 확인했어요. 시장에서 과일을 사면 그녀 몫으로 하나 더 샀고 집에 반찬을 하면 조금 덜어다 주었죠. 그렇게 우리는 점점 서로의 하루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주 말했어요. 사람이 혼자 있으면 마음이 먼저 병들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당신이 와서 참 다행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오래된 외로움이 조금은 녹아내렸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단지 내 게시판에 시니어 커뮤니티 모임 모집이라는 공지가 붙었어요. 저는 처음엔 무심히 지나쳤지만 선자 씨가 말했어요. 우리 한번 가볼까요? 누군가 또 외로워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말이 가슴에 닿았어요. 모임 첫날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작은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모두 60대 이상 각자의 사연이 얼굴에 묻어 있었죠. 누군가는 배우자를 잃었고 누군가는 자식과 멀어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공간만큼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위로받는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에 선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매주 수요일이면 저희는 모임에 나갔어요. 서로 반찬을 나누고 집안 이야기를 털어놓고 생일이면 작은 케이크라도 함께 자르며 웃었죠. 그 웃음소리가 예전 아랫집에서 들리던 젊은이들의 웃음보다 훨씬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인생의 후반에도 마음을 열면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걸요.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단지 내 게시판에 시니어 커뮤니티 모임 모집이라는 공지가 붙었어요. 저는 처음엔 무심히 지나쳤지만 선자 씨가 말했어요.
우리 한번 가볼까요? 누군가 또 외로워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말이 가슴에 닿았어요. 모임 첫날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작은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모두 60대 이상 각자의 사연이 얼굴에 묻어 있었죠. 누군가는 배우자를 잃었고 누군가는 자식과 멀어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공간만큼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위로받는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에 선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매주 수요일이면 저희는 모임에 나갔어요. 서로 반찬을 나누고 집안 이야기를 털어놓고 생일이면 작은 케이크라도 함께 자르며 웃었죠. 그 웃음소리가 예전 아랫집에서 들리던 젊은이들의 웃음보다 훨씬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인생의 후반에도 마음을 열면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걸요.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짧았어요. 어느 날 선자 씨가 모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죠. 며칠 뒤 그녀의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계십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선자 씨는 산소흡기를 차고 누워 있었어요. 희미한 숨소리 사이로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어요. 선자 씨 일어나세요. 내일은 우리 같이 산책 가야죠. 그녀의 눈이 천천히 떴습니다. 미소처럼 보이는 작은 움직임이 있었어요.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무서웠을 거예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며칠 후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겨울바람이 차게 불었습니다. 손끝이 얼얼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선자 씨는 제게 말했죠.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남는다.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빈자리를 마주하며 저는 다시 창가에 섰어요. 그때 문득 그녀가 남긴 노란 스카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드럽게 감싸지니 그녀의 온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선자 씨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어요. 모임 사람들과 함께 하얀 국화를 들고 조문했습니다. 향 냄새가 진하게 코끝을 스쳤고 그녀의 사진 속 미소가 여전히 따뜻했어요. 장례식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떨어졌고 그 속에서 저는 문득 웃음이 나왔어요. 선자 씨, 하늘에서도 산책하고 계시죠? 그렇게 혼잣말을 했어요. 며칠이 지나도 허전함은 가시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는 않았어요. 그녀가 제 안에 남아 있었거든요. 매일 산책길에 혼자 나가면 바람이 살짝 스치며 마치 그녀가 옆에 걷는 듯 느껴졌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눈 덮인 나무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결국 내 마음의 벽을 허무는 일이라는 걸요. 외로움은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닫아버릴 때 찾아오는 거였어요. 그녀가 떠난 후에도 저는 매주 모임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묻지 않아도 알았죠. 선자 씨가 당신한테 참 고마워했어요. 그 말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따뜻한 눈물이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고 공원 나무마다 분홍빛이 물들었어요.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모임에서 새로 만난 사람들과 함께였죠. 그중엔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가족과 멀어진 남자도 있었고 70대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상처의 모양은 달랐지만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울었어요. 우리 이렇게 매일 만나면 외로울 틈이 없겠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모두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 선자 씨의 미소가 겹쳐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을 때 따뜻한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어요. 그 바람 속에서 그녀의 향기가 스며드는 듯 했어요.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사랑이 지나간 자리였으니까요.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변하지만 마음의 온기는 여전히 사람 사이에서 피어난다는 걸 깨달았어요.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고 공원 나무마다 분홍빛이 물들었어요.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모임에서 새로 만난 사람들과 함께였죠. 그중엔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가족과 멀어진 남자도 있었고 70대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상처의 모양은 달랐지만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울었어요. 우리 이렇게 매일 만나면 외로울 틈이 없겠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모두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 선자 씨의 미소가 겹쳐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을 때 따뜻한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어요.
그 바람 속에서 그녀의 향기가 스며드는 듯 했어요.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사랑이 지나간 자리였으니까요.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변하지만 마음의 온기는 여전히 사람 사이에서 피어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며 인사합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선자 씨. 그리고 노란 스카프를 목에 감아요. 바람이 불면 그 스카프 끝이 하늘을 향해 흔들리죠. 삶이란 건 결국 이어짐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 떠나도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남아있으면 외로움은 조금씩 따뜻한 기억으로 바뀌어요. 어느 날 관리소 게시판에 또 한 장의 쪽지가 붙었습니다. 혹시 아침 산책 같이 하실 분? 그 글씨가 낯설지 않았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죠. 이번엔 제가 먼저 쪽지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린다. 선자 씨의 마지막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 말은 제 삶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혼자였던 제 세상이 이제는 누군가의 발자국으로 가득 찼어요. 창문 밖에는 새소리가 들렸고 햇살이 따뜻하게 방 안을 비췄습니다. 저는 조용히 커피잔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죠. 선자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오늘도 외롭지 않아요.